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소종섭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18일 9차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. 이날 오후 2시에 서면 증거 조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2시간씩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. 그것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마지막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10차 변론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음 달 12일을 전후한 시기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이런 가운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언론에서 이제 많이 부각이 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좀 잘못됐다, 거짓이었다라는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, 그것 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것, 이런 것이 꽤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는 맞아도 그게 과연 진실에 부합하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 중에서도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,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들이 있었습니다.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 측을 좀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, 조태용 국정원장,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때로는 엇갈리고 때로는 두 사람이 부합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것이 사실은 이 탄핵 심판에서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좀 짚어볼까 합니다.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했느냐, 사무실에서 메모를 했느냐,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요인입니다. 과연 그 메모 자체가 그러면 당시에 있었느냐, 실제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는 더 중요하겠죠.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윤 대통령과 홍 차장이 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날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지난해 12월 3일 상황이죠. 한 밤 8시쯤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 계시죠?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.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미국 출장 간 줄 알고 그렇게 물었고, 조태용 원장이 예, 아직도 여기입니다,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나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다, 그래서 내가 홍장원 전 1차장한테 당시에 전화를 한 거다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원장이 없으니까 1차장이 좀 국정원 잘 해라, 단속해라, 이렇게 좀 대기를 해라,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고, 계엄 선포 뒤에 홍 전 차장한테 전화한 것은 이제 간첩 잘 잡으라는 격려 전화였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그날 이제 윤 대통령 진술은 그 국무회의라고 하는 국무위원들 계엄 전에 모였던 그 자리에 국정원장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. 출장 안 가고 여기 있었구나, 이렇게 알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진술입니다. 그런데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8시쯤에 윤 대통령이 자신한테 전화를 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를 부인한 것이죠. 분명히 8시 통화할 때 출장은 내일이고 오늘 저는 여기 있습니다, 현재는, 이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밝혔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한 게 8시 22분쯤입니다. 생각해보면 이미 윤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의 통화에서 조태용 원장이 국내에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홍장원 1차장과 한 20여 분 지난 뒤에 통화를 한, 이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얘기한 아직도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원장이 없으니까 차장한테 좀 조직 관리 잘 해라, 대기해라,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어긋나는 거죠.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. 홍장원 전 1차장은 대통령이 원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서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. 조계종 총무원장실은 자승 스님이 입적했을 때 국정원의 능력을 대통령이 봤다. 2023년 11월 29일인가요? 그날 이제
자승 스님이 입적을 했고 그게 뭔가 대공용이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날 밤에 국정원 1차장 산하의 국정원 요원 한 70여 명이 그 현장 주변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관련 아마 보고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정원의 능력을 당시에 보고 국정원도 이제 국내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또 홍 전 차장의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, 국정원장, 홍 전 차장의 각각의 이유가 조금씩 다른 거고 특히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 8시에 대통령과 1차 통화할 때 자신이 국내에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했다라는 부분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어제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술을 먹은 것 같더라. 목소리 들어보니까 딱 그렇더라.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홍 전 차장은 당일 7시 반 정도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전화 와서 바로 식사도 못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. 그래서 술 안 먹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홍 전 차장이 술을 먹었다 이런 것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이 홍 전 차장에 대한 신빙성을 좀 낮추려고 하는 대통령 측의 움직임 아닌가.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어제 조태용 원장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니라 그 메모를 했다는 그 시각을 보니까 사무실이더라.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없다. 내가 보기에는 어제 그런 이제 조태용 원장의 진술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전체 그날 나의 동선을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공개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관과 원장 공관과 사무실과 차로 한 3, 4분 정도 거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시간이 약간의 오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동선을 공개하면 그것이 맞아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을 보인 거죠. 그러니까 국정원 공간 공터에서 메모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메모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조태용 원장 진술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약간 기억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동선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신이 얘기한 것과 딱 맞아떨어질 거다.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. 딱 11시 6분이라는 그 시간만 말고 좀 앞뒤 상황 전체 동선을 좀 공개해라.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. 근데 어제 조태용 원장의 증언 중에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. 보좌관에게 확인해 보니 그러니까 홍 전 차장 당시 홍 전 차장의 보좌관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준 포스트잇을 보고 이 보좌관이 글씨를 이렇게 정서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홍 전 차장이 지난번에 나와서 진술할 때 그때 공관 거기서 막 급하게 받아 적고 이러느라고 글씨가 막 흘려쓰고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에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어제 조태용 원장도 그 당일날 밤에 그 보좌관이 그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서한 것은 맞다. 이렇게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. 이 얘기는 당시에 어쨌든 이른바 이재명, 한동훈, 우원식 등등의 이 체포해야 될 이 명단에 대해서 12월 3일 밤에 분명히 그 명단이 존재했고 그것을 보좌관이 정서한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.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조태용 원장이 국무회의의 성격을 12월 3일 날 있었다는 그 국무회의냐 아니냐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서 어제 주목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심의가 없었다. 국무회의 그 심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당시에 한 명도 없었다.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문 이런 거 받은 적도 없고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번에 나와서 그 탁자에 A4 용지가 있었고 거기에 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게 써 있어서 그걸 보고 뭐 소방청장한테 연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어제 조태용 원장은 그 탁자에 그런 A4 서류 없었다. 어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또 윤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내용이죠. 국무회의의 성격과 관련해서 과연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느냐? 그동안에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나 여기서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? 조태용 어제 원장의 증언도 약간은 어떤 측면에서 그쪽에 더 힘을 싣는 듯한 그러한 진술을 어제 한 겁니다. 크게 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어제 얘기 중에
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조성현 수방사 단장입니다.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하면요, 명단의 존재, 체포하라는 그 정치인 등 명단의 존재를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. 조태용 원장도 보좌관 통해 당시에 12월 3일 날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고, 이것은 이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본청에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부분과,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,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도 이 14명 정치인 포함한 14명 정도의 이 체포 지시를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은 홍 전 차장의 진술, 또 이 수방사, 또 방첩사, 이 수사단 관계자들의 진술,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그러한 흐름인 것이죠. 홍장원 전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자신은 예를 들면 싹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어서 그걸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, 이런 흐름으로 해명을 했습니다. 다른 이제 방첩사 관계자들이나 수방사 관계자들은 이제 사령관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던 반면, 홍장원 전 1차장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빙성을 흔들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12월 3일 날 국무회의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그 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없다, 그 오히려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,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과 전혀 다르게 심의도 없었고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, 이런 진술을 한 부분,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탄핵 심판의 원래 취지에는 더 중요한 어떤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. 홍장원 전 1차장이 공관터에서 썼느냐 사무실에서 썼느냐 이런 부분은 하나의 부수적인 이제 신뢰성을 좀 흔들기 위한 그런 차원인 것이고, 그 메모 자체의 존재가 주체가 누구냐, 또 확실히 그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느냐,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조태용 원장의 진술도 재판관들로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 여부를 따져보는 데 있어서 탄핵 심판에 중요한 그런 진술로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탄핵 심판은 어쨌든 18일 9차 변론 진행하고 그 뒤에 한 번 정도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